정년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선배들 교수님들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 교수님들이 정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이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참 궁금하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정년이 가까워오는 시기에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회갑을 맞았을 때 비로소 그런 생각을 직면해서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정년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고별사를 남기고 학교를 떠나시는가 이것이 보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의식 수준이니까 또 행동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제일 그거 몇 분을 소개드리면 교수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자기가 쓰던 연구실을 비워주질 않아요. 정년 퇴임을 하셨으면 그 연구실을 비워줘야 다른 교수님이 들어가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구실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 교수님들이 감히 가서 선생님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이것을 빨리 비우세요.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실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건 조금 무리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의 지론은 뭐냐 하면은 명예교수거든요. 명예교수는 봉급만 받지 않는 것 뿐이지 봉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평소 현직 교수로 있을 때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 그래도 후배 교수님들 또 신임 교수가 들어오니까 방이 모자라잖아요. 그거는 비워드려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 교수는 그건 직접 이제 의과대학의 나보다 선배 교수님인데 정년 퇴임이 가까워 와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론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한참 완숙하게 내가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고 지식과 경험을 이만큼 쌓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정년 퇴임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헌법 소원이라도 해서 이 강제로 나이를 정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당신은 정년이요. 이렇게 강제로 몰아내는 거는 이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퇴임을 하시고 헌법 소원은 하시지 않고 혼자 연구실을 또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데 또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서 달리 본 거는 퇴임을 앞두고 굉장히 이 불안을 표현하는 게 후배들이 보기에는 평소에 선생님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신경질을 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공연히 신경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것도 아닌데 엉뚱한 이슈를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흥분을 하신다든지 하는 말하자면 후배 교수들이 보기에 평소에 그 선생님답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자기가 나가면은 이 교실은 이제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교수가 돼가지고 선생님 보기에는 다 젊은 그 제자들이니까 어리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여과 없이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후배 교수들이 보기에는 이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불안하다든지 몽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갑이 되자 그때서부터
이 정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봤어요. 과연 이 정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말하자면 그런 몽리도 부리지 않고 후배 교수들이 보기에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평소의 일하고 이게 좀 다르구나, 변했구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자면은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회갑을 맞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이제 정년 퇴임을 맞이하시는 선배 교수님이라든지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정년 퇴임하는 또 친구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년 퇴임에도 내가 참여를 해보고 뭐 여러 형태에서 내가 그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라면 그것도 좀 그런데 많이 이제 본받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앞에 교수님들이나 다른 내 친구들이 했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건 너무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을 내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다는 뜻인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횟수가 가면서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하 이게 나한테 내가 했던 정년 퇴임에 대한 몽리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은 적든 크든 정년 퇴임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몽인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아하 이런 식으로도 이게 표현되는구나.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후배 교수들이 또 우리 경영과에서 나한테 이제 배우던 제자들이 내가 정년 퇴임을 한다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점심을 나한테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근데 대접을 했는데 그건 늘 이제 가던 집이에요. 가던 집인데 그날은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잘 먹고 이제 별 그런 내가 이제 준비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태도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뭐 후배들에게 좋은 덕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그 모임이 파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찾으니까 내 우산이 없어요. 내 우산이. 그래서 주인 보고 우산 내게 없다고 그러니까 딴 손님이 모르고 가져갔나 보다고 그러면서 새 우산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 가시라고. 그러면 나는 헌 우산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산의 역할이 뭡니까? 비만 안 맞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그 우산이 꼭 필요하니까 이 새 우산은 필요 없다고 그 우산을 찾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은 이제 나도 단골이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이제 자기한테 점심을 먹고 간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누구누구다. 그래서 이제 그리 막 연락을 해가지고 제 우산을 찾았어요. 그거는 우산은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우산도 아니에요. 그냥 우산 쓰던 우산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 부당한 말은 아니죠. 부당한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정년 퇴임에 대한 불안한 몽인 거예요. 우산이라는 것은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거지. 그게 예를 들면 나한테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우산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이 정당한데 그렇지도 않는 우산이에요. 그런데 기어이 그걸 찾아내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말하자면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제 불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걸 알 때까지는 정년을 퇴임하고도 또 한참 지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년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정년이라는 단어도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추운 단어예요. 결코 듣기 즐거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질문자의 그 아버지가 했다는 얘기매로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를 나누어 보면은 정년퇴임은 죽음에 가까운 거지 날 때에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내 생각은 후배 교수들이 우리들보다 더 앞서요, 지식이. 신지식을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옛날 지식을 배워가지고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비교하면 신임 교수들이 훨씬 실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더 많고 일찍 들어왔다, 이제 선배 교수다, 이런 것 때문에 신임 교수들이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성장해서 뭐 50, 60이 돼도 어린애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고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신임 교수들이 보면 어린애 같잖아요. 학생 때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교수가 됐는데 그게 처음 봤을 때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어리게 보이겠어요. 그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내 지론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보다 훌륭하다는 뜻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지식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섭취를 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교수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연령적으로 누가 먼저 돌아서 누가 가르쳤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혼돈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우스운 예를 제가 들면은 우리 교수들 중에 그 이제 내가 이화 여대에 있었으니까 그 여자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친목으로 모이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착각해라 착각 뭘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건데 근데 그 이제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붙여주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평소에 젊을 때 나는 절대로 40 뭐 이 정도 되면 명예퇴임을 하지 정년퇴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년퇴임하는 선생님들 보면 한결같이 이제 그런 목리를 부리든지 말이지 또 그 좋지 않는 이 얘기를 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행동이 섭섭해서 눌러앉는다든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한 40이나 정도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직 생활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40이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무슨 오리발을 내미냐면 요새 들어오는 그 신임 교수들 보면 그 어린애인데 그게 뭘 가르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금방 이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러면 그 선배 교수들 눈에는 그게 영 어린애로 보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40대면 나간다고 그랬지 않는가 이제 내가 농담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40이 돼 보니까 쟤들 믿고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쟤들한테 맡겨놓고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쁘게 들으면 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사람이 정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다른 교수님이 너희들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모두 이제 웃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라고 뭐 이름을 붙입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분들이 다 정년퇴임 하셨어요. 정년퇴임 하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정년퇴임해서 우리가 나가고 나면 쟤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년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절제해서 그걸 표현하지 않는가 그런 차이인 거지. 그 아버님이 했다는 얘기가 그건 핵심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